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수능 개념 문제풀이 강의, 이제 우리 7번째 시간이고요. 테마 5 문제풀이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파트 한번 나머지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게요. 좀 약간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먼저 48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48번 문제. 자, 최근에 A국은 조세 제도를 개편했는데 A국의 제도 개편 전후의 소득과 세액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 갑에서 병과 갑에서 정은 납세 의무자이고요. 그림에서 X갑에서 X정은 각각 갑과 갑부터 정까지의 소득을 나타내. 그러면 가로축은 각각 소득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세액인데,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해설지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몇 년째 좀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이게 여러분 세액인데 이게 직선으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비례세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비례세 아닙니다. 여러분, 비례세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수학 공부했잖아. 자, 비례세라는 얘기는 결국 과세대상 소득과 세액 간에 비례해야 돼. 그쵸? 그러려면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 비례세가 아니고요. 제도 개편 전, 제도 개편 후 모두 누진세예요. 누진세. 그리고 자, 관련된 문항이 올해 수능 특강 정부 파트. 자, 실력 문제죠. 실전 문제 마지막 문제도 나와 있어서 요런 거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누진세에서 누진세로 바뀐 겁니다. 이게 비례세가 되려면 원점부터 시작해서 직선으로 나가야 비례관계가 돼서 그때 비례세고, 이 경우는 누진세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자, 1번. 조세제도가 비례세제에서 누진세제로 변한 게 아니라 누진세제에서 누진세제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그럼 갑에서 정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봐봐. 개편 전의 제도에서는요, 갑은 세금을 안 냈다고. 근데 개편 이후에는 이제 갑, 을, 병, 정 모두 세금을 내니까 개편 전에는 3명만 세금을 내다가 개편 이후에는 4명이 세금을 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자, 을의 세액은 변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을은 개편 전에 세액이 여기였는데 개편 이후의 세액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을의 세액은 증가한 거죠. 4번. 병의 세액은 증가하였다? 자, 병의 세액을 한번 볼까? 자, 병은 개편 전, 개편 후 모두 세액이 동일하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고. 자, 여러분 5번에 보면 정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 자, 여러분 밑줄 쫙 쳐야 돼. 지금 거기 뭐라 그랬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 세액의 비중. 그러면 결국 이게 소득분의 세액이잖아. 그럼 여러분 소득분의 세액 곱하기 100 하면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세율이 돼. 그래서 이거 빈출 선택지니까 좀 정리를 해둡시다.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액의 비중이 바로 세율이야. 세율. 자, 따라서 예를 들어 봐봐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이 세액이야.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0%잖아. 그래서 그거는 결국 세율이 되고, 자, 그렇다면 누구야? 정이죠. 그럼 정은, 자, 정은 여기 있어. 그럼 정은 쭉 위로 올리면 개편 전에 동일한 데 세액이 이만큼인데 개편 후에는 세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세율이 낮아진 거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거. 특히 여러분 이 표현 꼭 알아놔. 잘 나옵니다. 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세율을 얘기한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4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누진세에서 누진세로 바뀌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49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 특히 49번 문제 빈출 문제야. 잘 알아놔야 돼. 자, 일단 이 문제는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일단 가로축이 과세 대상 소득인데, 그쵸? 그 다음에 세로축은 세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은 잡기가 쉬운 게 원점에서 시작해서 직선의 형태로 나가니까 가로축의 과세 대상 소득과 세로축의 세액이 비례하는 거지. 즉 과세 대상이 증가하는 만큼 세액이 증가해서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다. 자, 그러면 다는 비례세죠. 그런데 가와 나는 모양이 휘고 있잖아. 그러면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빠른 거죠. 기울기가 급해지니까. 그래서 가도 누진세고, 자, 나도 누진세인데 차이는 뭐냐면 나보다 가가 결국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더 누진적이다. 그럼 1번 가에서
세율은 자, 가는 누진세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2번. 그럼 나에서 X1과 X3. 자, 나에서 X1과 그 다음에 X3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자, 나는 누진세라 X1일 때 세액보다 X3일 때 세액이 더 많잖아. 그럼 세율은 같은 게 아니라 X3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자, 3번. 자, 나는 가보다 누진적이다. 아니지. 가가 나보다 더 누진적이지. 자, 왜 가가 나보다 더 누진적이냐면 X2 아래에서는 X1 소득에서는 자, 뭐야 이거? 나의 세액이 가의 세액보다 더 많죠? 아니죠. 요거나 가. 나의 세액이 가의 세액보다 더 많은데 자, 그럼 가의 세액보다 나의 세액이 더 많은데 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가 적용될 때, 누진세율 가가 적용될 때가 나가 적용될 때보다 세액이 더 많잖아. 다시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 고소득층에서는 누가 더 부담이 되냐면 가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누진적인 건 나는 가보다가 아니라 가는 나보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 요건은 누진세율이 가장 높은 가가 훨씬, 고소득층에서 누진세율이 더 높은 가가 다 비례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자, 5번 그러면 다는 X2네 여기가. 자, 여기가 X2니까 다는 나보다, 자, 다는 나보다 X2에 해당하는 세액은 작다가 아니라 세액은 다나 가나다 모두 동일하다. 가나다 모두 동일하다. 또는 같다. 되니? 오케이. 이것도 전형적 유형의 문제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문제가 실제로 이거 수능 문제인데 평가 문제였나? 하여튼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려워 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만만치가 않았는데 일단 먼저 자, 문제는 세로축에서 갑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득세 제한, 직접세야. 자, 직접세인데 일단 여러분 세율이니까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날 때 가도세율이 증가하고 그럼 누진세고요. 나도세율이 증가하니까 누진세지. 근데 다만 자, 무슨 세가 되냐면 비례세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퍼센트 포인트 수능 개념에서 공부했잖아. 퍼센트 포인트는 비율이나 변화율, 즉 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하나하나 잡아봅시다. 자, 1번 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여러분 딱 봐도 가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크죠.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1번 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잘 봐. 2번에서 가에서 그럼 가는 누진세라고. 가는 누진세. 그럼 누진세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소득세 수입도 1% 감소한다? 여러분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잘 봐. 만약에 과세대상 소득이 자 100만 원이야.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인데 자 세율이 자 10%라고 해보자고. 그럼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세율이 10%면 그때 세액은 자 얼마가 되냐면 자 10만 원이 되잖아. 그런데 이 경우에 1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10%일 때 세율을 1%포인트 낮춘다. 그럼 1%포인트란 얘기는 퍼센트의 차이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는 거야. 9%. 그럼 1%포인트 마이너스 하면 9%가 되죠? 그럼 100만 원에 9% 하면 9만 원이라고. 그럼 세액이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감소했잖아. 그럼 이때는 몇 퍼센트 감소한 거냐면 10% 감소한 거야. 10% 감소.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과세대상 소득,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0%에서 9%가 되는 거고, 그때 세액은 10만 원에서 9만 원이 되니까 그때 세액은 10% 감소해. 근데 어떻게 거기에 1%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요것도 잘 봐야 돼. 여러분 3번에서 동그라미를 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과세대상 소득의 평균이 6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이 갑국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갑국이 존재하는데
각국에 다양한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해. 그런데 평균이 6천만 원이다. 만약에 이 평균이 없고 평균이 없고 그냥 6천만 원 하면, 자, 그냥 6천만 원 하면 여기잖아. 그럼 그때 세율이 가장 높은 놈은 나라고, 그쵸? 그리고 세율이 가장 낮은 놈은 다가 돼.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나를 선택할 때, 그치?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6천일 때는 나를 선택할 때가 소득세 수입이 최대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그냥 6천만 원이 아니라 무슨 6천만 원이냐면 평균 6천만 원이라고. 그럼 평균은 그 나라 만약 인구가 뭐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가 예를 들어 총 1,000만 명이라면 그 1,000만 명 곱하기 소득을 1,000만 명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다시 정확히 말하면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6천이어도 어느 쪽에 더 많이 분포할지 모른다고. 어느 쪽에 더 많이 분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에서 소득세 수입이 최대가 된다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나에서 소득세 수입이 최대가 된다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균이 빠지고 6천만 원이면 당연히 세율이 제일 높은 나에서 소득세 수입이 최대가 되겠지만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서 소득세 수입이 가장 높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봐봐. 4번은 다가 비례세야. 비례세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일정 비율 증가하면, 그치? 비례세는 과세 대상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잖아. 단 세율은 일정하죠.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일정 비율 증가하면 같은 비율만큼 소득세, 즉 세액도 증가하는 거지. 소득세 수입이 세액이니까. 오케이.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 5번도 잘 봐야 돼. 5번에 보면 과세 대상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뭐를 선호하냐 이거야. 그러면 자, 과세 대상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세율이 가장 낮은 걸 선호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잘 봐. 세율이 가장 낮은 게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선 오른쪽에서는 여기 가가 가장 세율이 낮아서 가를 선호할 텐데, 만약에 여기 왼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나가 세율이 가장 낮아서, 자,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3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무조건 나를 선호한다는 틀린 거지. 왜냐면 요 구간에서는 세율이 제일 가장 작은 게 가니까 결국 가 또는 나를 선호하는 거지. 구간에 따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나를 선호할 것이라는 게 틀렸고요. 9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당연히 9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세율이 다가 제일 작으니까 다를 선호합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50번 문제 선택지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50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1번 문제 갑시다. 자, 51번 문제도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마찬가지로 소득세제에서 직접세야. 직접세인데, 자, 이제 이쪽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요. 세로축은 과세 후 소득이 있어. 자, 문제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다른 말로 세전 소득, 세금 납부하기 이전 소득이죠. 그리고 과세 후 소득은 세후 소득이라고 문제를 내기도 해.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니까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이 있는데, 그럼 결국 과세 후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은 결국 세금 액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런데 일단 먼저 가를 봐봐. 가는 자, 원점에서 직선의 형태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때 세액이 과세 대상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과세 후 소득도 과세 대상, 즉 과세 대상 소득에 과세 후 소득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가는 비례세가 돼요. 비례세. 자, 그런데 나와 다를 보면 나도 똑같네. 나도 원점에서 시작돼서 나가는 직선이니까 나도 비례세지. 결국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과 세액이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세액을 빼준 과세 후 소득도 과세 대상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럼 가나 모두 비례세야. 그런데 여러분이 다를 잘 봐야 되는 게, 다는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가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여기가 세액일 때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때 세액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과세후 소득은 이게 세액이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과세후 소득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결국 뭐냐면 다는 누진세가 되는 거지. 다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봐봐. 자, 과세 대상 소득, 즉 세전 소득과 과세후 소득, 세후 소득을 비교할 때 결국 자, 요런 다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를 세액으로 바꾸면 세액을 이렇게 납부하니까 그러면 점점 과세후 소득이 늘어날수록 과세후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게 누진세였잖아. 그러면 과세 대상에서 세액을 빼준, 이게 세액이면 세액을 빼준 과세후 소득은 요렇게 증가하는 거야. 요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다는 누진세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럼 1번 봐봐. 가는 비례세니까 모든 과세 대상 소득 수준에서 동일한 세액이 아니라 동일한 세율이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 나는 가보다 낮은 세율. 잘 봐봐. 가나 모두 비례세인데 잘 봐. 여러분이 볼 때 자, 3천만 원에서 과세후 소득이 나보다 가가 크지. 그럼 왜 크겠어? 가가 더 큰 이유는 세율이 더 낮으니까. 세율이 더 낮으니까. 마찬가지로 6천만 원에서도 과세후 소득이 나보다 가가 더 커. 그럼 가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는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과세후 소득이 동일한 6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후 소득이 가가 나보다 큰 거야. 결국 자, 둘 다 직선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동일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과세후 소득이 더 큰 많은 놈이 세율이 낮은 거야. 알겠죠? 자, 따라서 나는 가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반대로 가가 나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더 세후 소득이 많으니까. 과세후 소득이 더 많다는 얘기는 세율이 낮아서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한 비례세율이 20%인 거고 뭐 가는 비례세율이 뭐 10%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3번 보면 다는 나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다는 누진세잖아. 그러면 일단 조세 부담의 역진성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고.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또 이거야. 자, 소득세기 때문에 직접세야. 그럼 직접세인데 누진세를 적용하건 비례세를 적용하건 간에 과세 대상이 늘어날수록 세액이 증가해. 그럼 결국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역진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 수특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수능 개념에서 강조한 건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은 간접세, 즉 비례세, 소비 지출이지. 즉 간접세, 소비 지출에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동일한 재화를 구입하면 소득이 다 다른데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그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는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그 세액을 차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 역진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간접세, 소비 지출의 세금을 매기는 간접세에서 뭐를 적용할 때 비례세율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직접세야. 소득세니까. 그러면 소득세는 직접세인데 누진세, 비례세 적용해도 그럼 우리가 모양을 알잖아. 어떤 모양이야? 자, 세로축이 세액이 되면 자, 비례세, 그 다음에 누진세. 그럼 결국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둘 다 비례세가 적용되건 누진세가 적용되건 세액 부담이 늘어나잖아. 저소득층보다. 그래서 둘 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간접세에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2,800만 원이래. 자,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이 2,800만 원 한 요 정도라고. 그치? 자, 2,800만 원이면 한 요 정도인데 그때 세액은 여러분 그럼 봐봐. 과세 대상 소득이 2,800만 원일 때 세액이 가장 크려면 과세후 소득이 가장 작아야지. 그치? 과세후 소득이 가장 작아야지 제일 많은 세금 액수를 납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서 세액이 가장 크다. 정답. 돼요? 자, 5번. 그럼 이번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3,200만 원인 사람이야. 과세 대상 소득이 3,200. 그럼 여기라고 보면 그때 세액은 어디가 제일 클까? 자, 세액이 가장 큰 경우는 과세후 소득이 제일 작은 나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다보다 가가 아니라 자, 가는 어디야? 가는 과세후 소득이 제일 크네.
그러니까 세액은 가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나가 많고 다가 많고 나가 제일 적. 다시 정확히 말하면 세액은 자 세액 순서대로 하면 자 가가 제일 세액이 작지. 그러니까 과세후 소득이 제일 큰 거야. 그러면 가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과세후 소득이 제일 작은 여기가 뭐지? 나. 그럼 나가 세액이 제일 많은 거고 세액이 중간인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다가 되는 거야. 되죠? 자 따라서 세액은 다보다 가에서 더 작다야. 가보다 다에서 세액은 더 크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5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게. 자 51번 문제도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52번 문제 갑니다. 자 표는 각국의 또 소득세제죠. 자 표는 각국에서 자 소득세제인데 자 보니까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자 과세후 나는 똑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이렇게 나가는데 과세후 소득을 봤더니 90만원, 180만원, 27만원에서 세액이 얼마냐면 세액이 10만원, 세액이 20만원, 세액이 30만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율이 100에 10만원. 그럼 세율이 얼마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득분의 세액의 비중이 세율이잖아. 그럼 100분의 10, 10%, 200분의 20, 10%, 300분의 30, 10%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 항상 이게 뭐가 되냐면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세율이 자 10%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세액이 자 1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그러면 세율은 100분의 10, 10%, 200분의 40, 20%, 그 다음에 300분의 90, 30%가 되면서 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되지? 자, 문제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럼 1번 가는 비례세율이니까 낮다가 아니라 세액 증가율과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이 같은 거지. 2번 나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누진세니까 10%, 20%, 30%. 자, 3번 가에서는 나에 비해 자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이 큰 건 누진세가 적용되는 다죠. 그리고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올라가니까. 자, 4번 나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에 비해 과세 후 빈부격차는 작아지는 거지. 틀렸고요. 마지막 5번 자 마찬가지야. 일단 나는 누진세니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간접세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페이크 내는 거야.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다라는 걸 누진세에 적용해서 페이크 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52번 문제 정답은 자, 이렇게 2번 여러분이 잡으시면 되고 자, 결론입니다. 53번은 여러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특히 자, 6강에 비해서 7강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특히 수능 문제들도 요 정도 수준 고난도 문항은 좀 더 어렵게 나오니까 이 정도 유형만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유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